3년 전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무더웠던 어느 날, 중년 남자가 운전해 온 봉고차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리던 소녀가 기억이 난다. 중년 부부의 손에 붙잡힌 채 통나무처럼 끌려온 소녀의 이름은 고은이었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단다. 고은이가 화장실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학교에 찾아가니 학생들이 수군거림 속에서 담임 선생은 고은이의 일탈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정신병원에 가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조언으로 말을 마쳤다. 정신과 의사는 전형적인 정신분열 증세라면서 정신병원에 격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꽃다운 나이의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결정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고은이의 아버지가 직장에 가 있을 때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가니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고은이는 어머니의 한복을 꺼내 입고 입에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는 정신없이 날뛰고 있었다. 부모는 딸의 손을 붙잡고 용하다는 기도원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처방도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다. 낙심이 되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물어보았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자매님은 충주에 크리스천 영성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 보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중년 부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물어물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고은이는 전혀 제정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이 얼마나 굼뜬지 나무늘보를 연상케 하였다. 그래서 말하는 건 알아듣느냐고 물어보니 철저하게 시켜야 비로소 따라하는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은 기도훈련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부부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다.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붙들고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부를 바라보며 부모님이 기도훈련을 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꼭 하겠다며 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은이가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곳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은 물론 삶에 지난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웬 개가 짖는구나 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인생이 지옥 같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그동안 내가 해온 기도의 습관을 훈련시켰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축출기도 시간에 앞줄에 앉아 손을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주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귀신들이 일으켰던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다.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고은이의 증상은 매우 심각했다.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은 제정신이라도 있지만 고은이는 자기 정신이 없었으며 손을 이끌고 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화장실에도 데려다 주어야 했다. 기도 시간에도 전혀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하루 5분에서 10분씩 손을 붙잡고 축출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축출기도를 해야 하는데 영성학교는 목, 금, 토, 일요일에만 문을 연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5분 기도해 주는 게 고작이었다. 따라서 본인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녀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으며 부모도 이제 겨우 기도 훈련을 시작했으니 지지부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무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고은이는 조금씩 인지 능력이 향상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영성학교 식구들은 뛸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온 고은이는 사나운 무당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말도 사납게 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등 사나운 무당의 모습과 진배 없었다. 그래서 부모에게 원래 고은이의 본 성품이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고은이의 본래 모습은 순종적이며 상냥한 아이였단다. 아뿔싸, 그렇다면 귀신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신이 돌아온 고은이는 자신이 2년 동안 공부를 못했다면서 친구들은 대입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참 동안 뒤떨어졌다고 공부를 해야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아직도 귀신이 많이 잠복해 있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난리를 치니 기가 막힌 일이었다. 기도해야 한다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나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1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인지 능력이 느려지더니 이전의 통나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갔다. 아니, 원래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손발은 움직이는 것도 더욱 느려지고 생리적인 현상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밥도 떠먹여 주어야 했고 화장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가 데려다가 변기에 앉혀 주어야 했다. 밥을 먹다가도 행동을 멈춰서 옆에서 챙겨 주어야 했을 정도이다. 마치 걸어 다니는 식물인간을 보는 듯했다. 1년을 넘게 영성학교에 와서 이제 겨우 고은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나 싶었는데 나는 고은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키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예전보다 더 집중적으로 축출 기도를 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고은이의 부모도 실망하기는 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 훈련에 참석했다.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귀신의 잠복과 공격임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던 셈이다. 그렇게 영성학교를 오가면서 기도로 세월을 보내 또 1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고은이의 부모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훈련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렇게 이 3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고은이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찬송할 때 박자를 맞추어 손을 움직이기도 했고 부모님의 말을 조금씩 알아듣기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신이 돌아오면 무지막지하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놓았다. 그렇게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정상적이다. 통나무 같던 움직임도 활발해졌고 의사소통도 아주 정상적이다. 고은이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소녀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어서 기도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예전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처럼 사납지도 않았고 본인도 스스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영성학교 식구들 중 그 누구도 고은이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건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영성학교에서 그런 기적들은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고은이의 경우가 특별했다. 귀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전대미문의 중증 정신분열증 환자도 귀신을 쫓아내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이다.